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큰일을 당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유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영원히 빠질 듯한 사건을 작년에 겪었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이상인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제 나이 70이 되던 해에 아들은 갓 30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에게 하나 있는 아들은 40에 낳은 늦둥이랍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애지중지 키워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답니다. 아들 녀석을 다 키워놓자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만 보면 더할 나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글쎄 이 녀석이 벌써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순진한 쑥맥인 줄 알았더니 저 몰래 연애를 꽤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며느리를 맞은 생각에 만찬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온 예비 며느리는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아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예쁜 아가씨는 70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감탄사를 자아내며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고 연신 말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참하고 예뻤습니다. 트집 잡을 게 하나 없을 만큼 예의가 바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몇 번 보고 나서 바로 상견례를 잡자고 말했답니다. 사돈네에는 저보다 한참 젊었고 며느리와 닮아서 성품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의 신혼집과 혼수를 적당히 하기로 말을 마쳤답니다. 제 아들은 취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 제가 신혼집을 대출 하나 없이 큰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 개인 재산도 꽤 있었고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도 있어 아끼지 않고 10억대의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건네주었답니다. 아들네는 결혼 이후에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긴 했는데 저를 보러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는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댁에 자주 들락거리는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느냐며 그냥 멀리서 잘 사는 것만 보고 지내는 거로 만족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소중한 아들과 어여쁜 며느리 얼굴이 매 순간 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의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잠깐이라도 자식들 얼굴을 보면 행복했으니 며느리가 뭐라 생각하든 제 욕심대로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제가 신혼집에 자주 오는 걸 좋아해줘서 마음 놓고 자주 놀러갔네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저는 손주 볼 생각에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춤까지 덩실덩실 추었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끌어안고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며느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 늙은이가 드디어 손주를 보게 생겼구나. 널 닮은 아이라면 분명 예쁘고 고운 아이가 태어날 거야. 휴, 나도 손자를 보는 날이 오다니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쁘구나. 어머님도 참 결혼하면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건데 뭐가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한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주세요. 그래도 너무 고맙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손주를 보고 갈 테니 여한이 없겠어. 제품에 안긴 며느리는 그렇게 고마우면 선물을 달라고 하더군요. 조금 뜬금없긴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이상하게 설득이 되었답니다. 어머님, 제 친구들은 아이를 낳고 시댁에서 돈도 받고 외제차도 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선물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선물? 요즘은 다들 애기를 낳으면 그게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구나. 와, 어머님 신세대시네요. 보수적인 분이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 역시 어머님은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셨어요. 저는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있어 며느리의 말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다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너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데다 내 손주까지 가졌다는데 돈을 아껴서 뭐 하겠어.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라. 이 CM이가 다 해줄 테니까. 아마 제 나이에 손주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간이고 콩팥이고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현금으로 1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며느리들 사이에서 유행인데 손주를 낳아주면 시댁에서 억소리가 나는 돈을 준다는 겁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있는 돈 1억을 며느리에게 바로 입금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며느리가 매우 건강하고 귀여운 손자를 출산했습니다. 제 품에 손자를 안아보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손자를 위해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보고 성장해서 멋진 청년이 되는 것도 보면서 말이죠. 하늘이 허락만 한다면 손자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것까지 다 보고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이제부터 행복한 일만 남아있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저에겐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를 힘들어해서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손자를 키웠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며 손자를 맡겼는데 오히려 저에게 손자를 보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2번 바뀌는 동안 제 행복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손자를 안고 마트에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려고 재료를 바리바리 써서 유모차를 끌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한 저는 입을 틀어막고 목음을 감추었습니다. 애기 엄마이자 단아하고 예쁜 며느리가 담배 피우는 걸 보았으니 충격을 받은 거죠. 원래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와 친구들은 줄 담배를 피우며 걸걸한 욕을 섞어가며 시댁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제 차례가 되었는지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야, 내 시모녀는 누리는 나는 놓친 애야. 니들은 그래도 젊은 시모들이라서 같이 다니면 쪽팔리진 않잖아. 난 시모년 데리고 밥 먹으러 다니면 개 쪽팔린다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한 면상을 보면 속으로 쌍욕이 절로 나온다고. 씹달만 개밥처럼 생긴 게 내 아들한테 뽀뽀하는 걸 보면 주둥아리를 때리고 싶다니까? 지금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야, 그래도 너 아들 낳고 1억이나 줬다며? 그 정도면 A급 시모 아니야? 우리 시모는 꼴랑 1,000만원 줬어. 한 달 놀고 나니까 그 돈도 사라지고 없더라. 넌 1억이면 봉 잡은 거야, 불어녀나. 나도 돈 받을 땐 좋았지. 그런데 돈 좀 줬다고 매일같이 찾아와. 내 아들 시모년한테 맡기는 것도 찝찝해 죽겠다니까. 친정엄마가 키워준다 했는데 시모년이 욕심내서 쪽을 할망구가 키워주고 있단 말이야. 애기들은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을 닮는다고 하는데 내 아들이 시모년처럼 못같이 크면 어떡하냐고. 짜증나. 시댁이 멀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았더니 충격은 꽤 컸습니다. 게다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더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못나고 쭈글거리는 노인네이자 손자와 떼어내고 싶은 존재라고 하니 몹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모여 시댁욕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저를 더 미워할 것 같아 꾹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전처럼 예쁘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조신하고 예의 바른 척을 계속했는데 모든 게 가식처럼 보여서 웃음이 이전처럼 나오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게 벼슬인 줄 알았는지 갈수록 더 심하게 놀더군요. 그동안 참아왔던 친구들과 놀아야 한다며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도 밥을 얻어먹지 못했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꼬장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찬후 우울증이 생겨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의 이 같은 행동은 석 달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잠만 퍼질러 자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이었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줄담배를 피우며 시댁 욕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참으면 안 되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핑계이고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만 따로 제 집에 불러서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그동안 내가 쭉쭉해봤더니 너 좀 심하더구나. 매일 인사불성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애가 허구한 날 싸들어 다니는 건 아니지 않아? 그놈의 산후 우울증은 얼마나 더 오래 가는 거니?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산후우울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요. 이걸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가 보기엔 다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산후우울증 따위는 없는 것 같던데 말이야. 너 친구들하고 모여 시댁 욕하면서 줄담배 피우는 것도 봤어. 아주 여러 번 말이야. 욕도 잘하고 담배도 맛있게 잘 피우더라. 그런 애가 우울증이라는 건 좀 어긋나지 않니? 내가 지난 일을 모두 눈 감아줄 테니까 이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친구들 만나서 시어머니들 욕하는 짓도 그만해. 그런 행동을 남들이 보면 좋지 않아. 너에게 엄마니까 그런 모임은 좀 자제하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그동안 자기를 훔쳐본 거냐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어머님 소름 끼쳐요. 여태껏 저를 훔쳐본 거예요? 저야말로 기분이 그러네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세상에 술 담배가 어떻다고 훈계를 하세요? 애엄마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예, 알아듣기 좋은 말로 했더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애엄마가 몸에 안 좋은 걸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네가 하고 있는 건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건강에도 치명적이야. 진짜 나 졸라 짜증나네. 누가 꼰대 아니랄까봐. 어머님, 내 인생은 나 꼴리는 대로 하면서 살 테니까 어머님이나 똑바로 사세요. 그거 아세요? 어머님한테 냄새나는 거? 좀 씻고 다니세요. 제 아들이 맨날 어머님의 누린내를 맡아가며 자란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요. 저는 며느리의 막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심호흡을 2번 하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하라고 누구한테 배웠니? 네 잘난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디?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하더군요. 아, 꼰대 말 더럽게 많네. 이래서 늙으면 빨리 죽으라는 말이 나오지. 아휴, 귀신은 뭐하나? 이런 늙어빠진 년을 안 데려가고 말이야. 뭐라고? 지금 시애미 들어 빨리 죽으라고 한 거냐? 너 생각보다 더 심각한 애구나. 안 되겠다. 그 더러운 성질 머리를 뜯어 고쳐주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은 저는 바로 며느리의 따귀를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손끝이 야무지고 힘이 좋아서 한 방에 며느리를 쓰러뜨렸죠. 그러자 며느리가 폐악질을 하며 저에게 왜 때리느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있는 힘껏 깃방망이를 날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들어갔는지 며느리는 휘청거리다가 뒤로 넘어갔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네 친구들하고 떠들던 대로 똑같이 짓거려보라고. 빨리 죽으라고 말해보란 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때려요?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을 고소하겠다고요. 그래, 해봐라. 난 너의 실체를 다 까발리고 내 아들하고 이혼시키겠어. 누가 이기는지 붙어보자고. 며느리는 저에게 따귀를 맞고 머리가 흔들렸는지 비틀거리며 제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어떤 년인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해주었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엄마인데 함부로 한 년과 같이 살 수 없으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들은 전화 대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닌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착한 며느리를 왜 막말하고 못돼 처먹은 며느리로 만드냐고요. 이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어제 손잡아보는 게 힘들다면서 제 차를 교육시키면서 따귀까지 날렸다면서요. 엄마 그런 사람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뭐야? 내가 손주보기 힘들어서 네 차를 때렸다고? 얘가 그렇게 말하디? 이거 참 어이가 없네. 넌 내 말을 안 믿고 저 여우년 말을 믿는 거야? 아들은 며느리가 한 말을 믿는다며 저를 이상한 노인네로 취급하더군요. 엄마, 나이가 들면 질투도 심해지고 정신연령도 낮아진다고 들었어요. 엄마도 예의가 아니었나 봅니다. 어제를 후회하시죠? 그럼 이 사람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저랑 병원에 가서 상담 좀 받으러 가요. 아니야, 난 멀쩡해. 저 여우년이 나한테 늙으면 빨리 뒤져야 한다 하면서 대들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지 친구들하고 내 욕을 실컷 하고 다닌다고. 냄새나고 늙고 못생긴 시무년이라면서 막말을 했단 말이다.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엄마 빨리 잘못을 시인하시고 사과부터 해요. 안 그러면 저도 엄마 얼굴 안 볼 겁니다. 아들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으니 환장할 것 같더군요. 이윽고 온몸에서 화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소리를 꽥 지르며 며느리 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엄마를 밀친 거니? 아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우리 집 보고 하는 소리였네. 아휴,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다. 니들 둘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나한테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절대 찾아오지 마.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네요. 아들네에는 그날 이후로 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보지 못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보려면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를 해야 했으니 그냥 굳게 마음을 먹고 혼자 살기로 작정했답니다. 나이든 시모한테 표련적인 막말을 하는 며느리년과 그년의 편을 들며 엄마 말을 믿지 않는 아들은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네요. 손자 녀석이 눈에 아른거리긴 했는데 몇 달의 시간이 지나니 조금 잊혀졌습니다. 아들네에는 저와 완전히 연을 끊을 생각이었는지 연락도 한 통 없더라고요. 아휴, 제가 인생을 헛살아도 한참을 헛살았나 봅니다. 아들내미는 제가 그립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노인정 친구들을 만나는 것 빼고는 나머지 시간을 혼자서 보냈습니다. 제 취미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유튜브 사연 채널인 이곳에 자주 들어와 이야기를 듣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위로가 되었네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예고도 없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많이 자란 손자 얼굴을 보고 기뻤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웬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요? 몇 번이고 찾아오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제야 찾았어요. 난 아직 너희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다. 나한테 큰소리 뻥뻥 치고 3년 동안 찾아오지 않다니 무슨 일로 온 게냐? 며느라, 왜 그렇게 조용하니? 안 본 사이에 철이라도 든 거니? 아니면 조신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는 순한 양의 연기를 하고 있었는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처럼 똑같이 해보라고 소리를 질러봐도 가만히 서서 꿀먹은 벙어리로 있더군요. 그러자 아들이 지난 일은 그냥 다 묻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가 며느리가 한 짓을 또 말해봤자 믿을 것 같지도 않았고 과거 일을 계속 떠들어대면 저만 치사한 노인네가 될 것 같아 길게 한숨을 쉬며 아들네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날렸어요.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재미를 좀 봤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싹 다 날렸다고요. 며칠 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처가에서 지내고 있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 집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니들 살 곳이 없어서 돈 뜯어내려고 날 찾았다는 거냐?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아주 가지가지하네. 3년 만에 나타나서 나한테 집 사달라고 하면 내가 떡하고 통장이라도 줄 거라 믿었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난 너희와 인연을 끊었다. 나한테 자식은 없단 말이야.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천륜을 어떻게 끊겠어요. 저희 정말 엄마가 진심으로 보고 싶고 그리웠다고요. 게다가 엄마 손자가 매일 엄마를 찾고 있다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있었는데 손자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손자가 작은 입술로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제가 열을 내봤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 화내는 건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손자를 울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조건을 걸고 집을 사주겠다고 일렀답니다. 니들한테 살 집이 없다 이거지. 아들 너는 모아둔 돈까지 다 날려버렸고 그렇다면 내 집에서 2년 동안 같이 살자. 그때가 되면 너도 돈이 좀 모일 테니까 내가 절반을 보태줘서 마련하도록 해라. 나도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다. 싫으면 그냥 나가고.
아들 내에는 저와 인연을 지내고 분가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라고 판단했는지 저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자와 붙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화가 덜 풀려서 대화를 최소한으로 하며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오롯이 손자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학과를 제안한 거였죠. 그런데 몇 주 뒤에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애들은 교육이 빠른 거 아시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현빈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4살이 된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자고? 예, 아직 우리말도 제대로 못 쓰는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어머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한글을 잘 모를 때 시작해야 영어를 제대로 배운다고요. 어머님, 저희는 나중에 현빈이를 유학 보낼 생각이에요. 누구보다 잘나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빠른 거 아니에요. 현빈이보다 1살 어린 애들도 영어 유치원에 다닌다니까요. 아이고, 세상이 어찌다 그렇게 변했냐. 나는 그냥 우리 손자가 건강하게 잘 놀면서 크면 좋겠는데. 어머님, 무엇보다 현빈이가 영어 유치원을 가고 싶어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물어봐요. 그래서 전 손자에게 영어 유치원에 가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조망만한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시시 웃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 같은 제 손자가 배우고 싶다는데 안 된다고 말리는 건 말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 손자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을 배우고 오는 바람에 아침과 저녁에만 잠깐 손자를 보게 되어 많이 아쉬웠답니다. 마음 같아선 24시간을 붙어있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손자가 없는 시간에 노인정을 가서 놀기도 하고 시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 때보다 입이 늘었으니 시장을 이틀에 한 번꼴로 보게 되었죠. 한편 며느리는 예전과 변했을 줄 알았는데 여전하더군요. 담배를 얼마나 피우던지 입에서 재떨이 냄새가 났답니다. 또 밖으로 나가서 뭐하고 다니는지 꼭 해가 지면 어슬렁어슬렁 기어 들어왔습니다. 같이 산 지 보름이 될 때까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 앞으로는 제 집에서 살려면 규칙을 지켜줘야겠다고 알려줬습니다. 예, 내 집에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네가 저녁상을 차려라. 청소도 네가 하고 말이야. 그 정도는 내 집에 얹혀 살면서 할 수 있겠지? 이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여기서 나가야 할 거야. 네? 저더러 살림하라고요? 참, 제가 그런 걸 왜 해요? 어머님, 여태껏 제 남편이 가사더우미를 써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집안일 하면 몸매가 망가진다고 했어요. 전 남편한테 항상 예쁜 여자로 보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은 전적으로 어머님이 다 하세요. 이게 아직도 철이 덜 들었네. 3년 동안 뭔가 좀 바뀌었나 생각했는데 옛날이랑 변한 게 없구나. 안 되겠다. 너 당장 일어나서 청소부터 해라. 그리고 빨래랑 저녁 준비까지 모두 네가 다 해라. 얼른 일어나지 못해? 나중에 분가하고 싶으면 제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이 찢어지도록 저를 째려보더군요. 어머님, 건들지 마시죠. 전 이렇게 살 겁니다. 내 미모의 몸매 정도면 어디 가도 1등급 남편감을 만나고도 남는다고요.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밥 잘하고 살림 잘한다고 좋은 아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예쁘면 장땡이라고요. 밖에 나가서 살면 내가 간섭 같은 걸 안 해. 그런데 넌 지금 내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 모르니? 당장 일어나지 못해? 아우, 짜증나. 노친내가 꼬장꼬장하네. 시끄러우니까 좀 나가요. 나 아이를 처먹을 거면 곱게 처먹을 것이지 왜 이렇게 연병을 하고 야단이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또 욕짓거리를 한 거야? 인연이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까부네. 너 안 되겠다. 오늘 내 손에 제대로 홍군형 좀 놔봐라. 침대에 누워있던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자 우두둑 소리가 나며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깃방망이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려주었답니다. 말로 교육이 안 되니 내가 장dob일 거라 판단했으니 반쯤 죽여놓을 생각이었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뒤지도록 쳐맞았습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엉덩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요. 복날 개잡듯이 패줬더니 며느리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집안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들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질을 하며 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며느리가 오열하며 저에게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았다고 이러는 겁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며느리 년을 감싸며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엄마, 이 사람한테 또 손찌검했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좋게 좋게 대화로 풀어도 될 걸 왜 사람을 때리냐고요. 네 처가 나한테 곱게 늘지 못한 노친애라고 욕을 해서 때렸다.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니? 엄마, 또 말씀을 지어내시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저도 알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무슨 이유로 제 처를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거짓말 그만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좋으나 싫으나 저희를 받아주겠다고 했으니 조용히 좀 지내자고요. 넌 또 이 엄마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냐? 아유, 돌아버리겠네. 엄마, 저희가 얹혀 살아서 참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아세요. 이에 제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데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열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손자 녀석이 제 뒤에서 까꿍하며 장난을 걸어오더군요. 결국 손자의 미소에 화가 녹아버려서 아르네외와의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제멋대로 살려고 했고 저는 혼을 내면서 사람 새끼로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아들에게 일러 바치지 않을 정도의 따기 정도로 혼을 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녀는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막말은 고쳐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폭발하려고 하면 꼭 손자를 데리고 와서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제 상황이 어떤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손자 앞에서 고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매일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의 역겨운 동거는 2달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참지 못할 사건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손자가 영어 유치원에 다녀와서 복습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모르는 단어를 묻더라고요. 할머니가 영어로 뭐야? 이거 읽는 법 좀 알려줘. 아, 할머니는 그랜드마덜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봐. 그랜드마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기초 지식이 있어서 손자에게 단어를 알려주었죠. 그러자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어머님, 그랜드마덜이 뭐예요? 영어는 혀를 굴리면서 발음해야 한다고요. 아니다, 됐어요. 무식한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무식한 것도 옮아요. 주제 넘게 굴지 마시고 밥이나 하세요. 우리 현빈이한테 공부는 가르쳐주지 말라고요. 라며 저를 개무시하더군요. 이에 저는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 너 말 다 했니? 발음이 어쨌든 간에 전달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주제 넘게 굴지 말고 밥이나 하라고? 너 그동안 나한테 덜 맞더니 또 기어오르는 거냐? 오늘 한번 뒤지게 맞아볼래? 하고 소리쳤습니다. 손자가 옆에 있긴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였죠. 어머님을 보면 제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무식하고 못생기고 꼬장꼬장한 성실머리까지. 아휴, 전 어쩌다가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재수가 없어도 오직이 없다고요. 너 한마디만 더 하면 경을 치를 줄 알아라. 입 다물어라. 현빈이 때문에 참아줄 테니. 경을 친다고요? 제가 몇 대 맞아주니까 진짜 등신으로 안아보네요. 이봐요 어머님, 그런 성질머리를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았어요? 내가 죽은 시아버지였으면 어머님하고 하루도 못 살았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죽으면서 어머님한테 해방돼서 기뻐했을 거예요. 결국 며느리는 저에게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세상 떠난 제 남편을 들먹이며 조롱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답니다. 그때는 손자도 필요 없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저와 연을 끊어도 상관없으니 오늘 며느리년의 초상을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손자를 방으로 데려다 놓고 다시 거실로 나와 며느리의 깃방망이를 한 대 날렸답니다. 이윽고 바닥에 자빠진 며느리의 배에 올라타서 양 주먹을 번갈아 가면서 면상을 후려쳤습니다. 어찌나 크게 분노했던지 제 주먹이 아픈 것도 모르고 계속 주먹을 질렀네요. 아, 어머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만 때려요. 아빠 죽겠다고, 이 미친 노친네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같은 꼬장꼬장한 할망구를 데리고선 시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이 거렁뱅이 노친네야. 당장 떨어져. 그래, 마음대로 짓거려라. 오늘 니년 초상 치르고 나 교도소에 가서 말뚝박을 낸다. 이 똥물에 튀겨주길 오사라냐나. 저는 퍽퍽 소리를 내며
며느리를 계속해서 응징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제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아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이거나 너도 똑같아. 예미 말은 죽어도 들어주지 않고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헛소리만 남발하는 거 질려버렸다고. 오늘부로 너랑 네 마누라 년 그리고 네 아들까지 다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다들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다시 며느리의 면상을 갈기려고 하는데 아들이 제 손목을 잡더군요. 그리곤 저를 힘으로 일으켜 세우더군요. 지 마누라가 얻어터지는 걸 보기 싫었는지 저를 멀찌감치 밀어냈답니다. 어차피 인연 끊기로 마음먹은 거 이판사판이다 싶어 아들내미의 따귀를 한 대 세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정장마이를 벗어 던지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녀석이 엄마인 저를 공격할 생각이었나 봅니다. 저는 될 대로 되어라 생각하고 아들의 뺨을 다시 거세게 날렸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아들은 주먹을 질렀습니다. 제가 아닌 며느리에게 말이죠. 자빠져 있는 며느리의 배에 올라타서 두꺼운 양손으로 싸대기를 연타로 날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년아, 니 년이 감히 나의 엄마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그리고 엄마가 치맥기가 있다는 헛소리까지 짓거려? 이 쓰레기 년아, 그동안 내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은 죄를 이제부터 갚게 될 거야. 저를 공격하나 싶었는데 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참교육을 시작했답니다. 알고 보니 제 손자가 아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다 했나 봅니다. 방에서 몰래 엿들은 말들을 일러 바친 겁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늙어 빠진 년, 곱게 나이를 처먹지, 늙으면 죽어야지 등등 막말을 손자가 귀로 다 듣고 남편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거실에 소형 CCTV를 설치해 두었다네요. 일주일 동안 녹화된 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니 며느리가 저에게 막말하는 걸 모두 믿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제 말을 믿어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CCTV에 걸린 건 며느리의 막말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며느리가 여러 남자와 애정이 깃든 전화통화를 했다네요. 그래서 아들은 진작부터 이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며느리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애썼다네요. 결국 사흘 만에 비밀번호를 풀었고 그 안에 있는 통화 목록과 지저분한 카톡 대화와 더러운 사진들을 입수하게 되어 변호사를 만나 이혼소장을 쓰고 오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최악인 건 알고 있었지만 바람까지 피우고 있는 건 모르고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들은 모든 분노를 폭발시키며 며느리 년을 사정없이 둘둘겨 팼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는데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년은 바지에 똥오줌을 지를 정도로 맞아도 싸니까요.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다가 곧 방구 소리를 뿡뿡 내며 진짜로 똥을 지렸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냄새가 풍겨오는 걸 맡고 나서 알게 되었죠. 아들은 며느리를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참교육을 끝내더군요. 숨을 씩씩 몰아쉬다가 이내 며느리 년을 질질 끌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바닥에는 똥이 길게 끌려 갈색으로 길이 새겨졌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사실이 들통나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는 아들에게 버림당하면 갈 데도 없고 제 손자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하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을 다 보게 되어서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똥꼬리내를 풍기며 어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다 사라졌답니다. 아들은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고 그동안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은 것과 함부로 떠들었던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자기 뺨을 사정없이 갈기면서 말이죠. 엄마, 나 같은 건 아들 자격이 없어요. 3년 전 마누라라는 년이 엄마한테 함부로 한 걸 믿지 않고 엄마랑 연락을 끊고 지낸 것도 몸서리치게 후회가 되고 엄마 집에 들어와서도 끝까지 마누라만 믿어줬어요. 엄마는 진실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엄마, 화가 풀릴 때까지 저를 때리시면 달게 받을게요. 대신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이 불효자에게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자기 뺨을 때리고 있는 아들에게 반성한다면 앞으로 100대를 더 때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네 뺨을 더 세게 때려라. 그 정도는 용서가 안 돼. 더 세게. 100대 더. 네? 엄마 농담이죠? 아니 진심인데? 아니면 내가 대신 때려줄까? 손 치워봐봐. 내가 100대를 날려줄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자기가 직접 뺨을 때리겠다며 한참 동안 쩍쩍 소리를 냈답니다. 이윽고 양볼이 호빵처럼 부어올랐고 새빨개졌습니다. 그래서 전 그만하면 됐다 하고 아들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기로 했답니다. 아들은 이혼소장을 사돈집으로 보냈고 며느리와 몇 주 뒤에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영상으로 남겨둔 증거로 존속 폭언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며 판사님에게 혼쭐이 났답니다.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와 많은 남자들과 내연관계로 지낸 상간죄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시모에게 욕설을 한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제 아들이 가는 건 물론이고 저희 허락 없이는 손자를 만나지도 못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왔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를 친정에서 끌어다 갚아주었고 얼마 뒤 상간남 중에 하나와 살림을 차렸답니다. 며느리녀는 상간남에게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몇 달 만에 토사구팽 당하고 말았다네요. 빈털터리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사돈 부부는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창피한 건 물론이고 많은 재산을 까먹었으니 손절하기로 했다네요. 1년 동안 제 손자를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못 갈 데가 없고 돈도 없으니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혼쭐을 내주려고 며느리를 집안에 들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제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빌더군요. 어머님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간의 실수로 일이 커지고 말았어요. 난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서 나간 것뿐인데 남자들이 빌러붙어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막말을 했던 건 천우 우울증 때문이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었는데 그게 어머님이 되었던 거라고요. 이젠 저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참하고 조신한 여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니년이 남자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져서 여길 찾아온겠지? 1년 동안 즐길 거 다 즐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야 내 손자를 들먹거리며 이 집에 빌붙어 살려고 온 거고. 헤휴, 넌 어쩜 내 예상에 1도 빗나가지 않는 거냐?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 진심으로 반성 많이 했어요. 이제는 아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받아주세요. 원하신다면 어머님의 시녀가 되어 살겠습니다. 옆에 두고 부려먹으면서 살려고? 그 말에 구미가 당기긴 하지만 내 손자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지. 싸가지를 밥 말아먹고 남자들한테 환장한 너를 내 손자의 엄마로 들일 수 없다. 이제 할 말 다 했으면 나가봐라. 그러자 며느리는 내 발로 제 다리 사이를 기어가더니 손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빈아 엄마야. 할머니한테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해. 얼른. 나 엄마 싫어. 나쁜 사람이랑 살기 싫어. 이놈의 그 자식이 감히 엄마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 너 이리 와. 엄마한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빨리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란 말이야. 저는 며느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자를 안고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걷어 붙이더라고요. 야 이년아, 너 맞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여기로 온 거야? 누가 널 반긴다고 찾아온 건데? 아직 덜 맞았나 보구나. 좋아, 니년한테 복수해주고도 아쉬웠는데 오늘 좀 풀어보자. 이리 와봐. 그랬더니 겁먹은 며느리가 내 발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여보, 나 안 받아줄 거야? 그럼 그냥 돌아갈게. 화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진짜 다가오지 말라고. 아들이 다가가자 현관문을 박차고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게 제가 본 며느리의 마지막이었네요. 이후 소식을 전해 듣긴 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쫓겨났다네요. 그래서 어느 절간에 들어가 돌을 닦고 산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어떻게 살든지 저와는 상관없지만 손자 앞에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계속 회사 생활을 해야 하고 재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던 손자는 얼마 못 가 평범한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욕심 많은 며느리가
억지로 시켜서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가지가지하는 며느리 아닌가요? 여하튼 이제 그 미친 여자를 볼 일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저는 손자보는 낙으로 아주 재밌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손자 곁에서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든답니다. 이렇게 저희 며느리에 대한 사건과 사고를 다 써보았네요. 속이 뻥 뚫리시는 위로와 즐거움을 얻으셨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족과 다가오는 행복한 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